태조 어진을 경기전에 모시는 봉안 행렬이 재현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봉안 행렬에 참여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주시가 효자 공원 묘지를 옮기지 않고 단계적으로 공원화하기로 했지만 이전지 확보와 막대한 예산 마련이 과제입니다. 전주 호남 제일문 근처에 설치된 간이 터미널을 오가는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된 대학가에서는 취업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수 인재를 선점하려는 취업 설명회가 매일 열리고 있고 대학들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조선 태조의 어진을 전주 경기전에 모시는 봉안 행렬이 재현됐습니다. 휴일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태조 어진 봉안 행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휴일 표정 김진영 기자입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태조 어진을 모시고 경기전으로 향하는 봉안 행렬이 이어집니다. 시타대의 장엄한 연주와 왕실을 상징하는 깃발이 살아있는 왕과 같았던 어진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경기전에 도착한 태조 어진은 궁궐에서 사용하던 가마 신여로 옮겨져 진전에 봉안됩니다. 관광객들은 태조 어진 봉안 의례에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재현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했던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많이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오늘 열린 태조 어진 봉안 행렬은 숙종 14년인 1688년에 봉안식을 고증해 재현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 행렬에 참여해 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태조 어진 행렬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주가 얼마나 문화가 융성했었는지 그걸 증표로 나타내는 귀한 행사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학생과 시민들이 걷기에 나섭니다.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걷기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비흥항을 출발해 새만금 전시관을 돌아오는 66km를 걷는 이번 대회는 3천여 명이 참가해 건강을 다졌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효자 공원 묘지를 옮기지 않고 단계적으로 공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판단인데 막대한 예산 확보가 과제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축구장 60개 크기의 전주 효자 공원 묘지. 서부 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조성 등 주변 개발로 도심 한복판에 놓이면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반면 이전지를 찾기가 힘든 만큼 공원화가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역 민간의 갈등과 분열에 의한 큰 손실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볼 때 현 공연 묘지는 이전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1년여의 검토 끝에 효자 공원 묘지를 옮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단계적으로 공원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단계로 2020년까지 노후된 화장장을 새로 짓고 2022년까지 봉안당을 추가로 건립한 뒤 2023년부터 봉분 개장을 유도해 자연장지와 녹지 등 공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원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소 600억 원의 예산 확보가 과제입니다. 화장장 건립 등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해도 지원 비율이 적어 전주시의 부담은 4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만만치 않습니다. 제곱미터당 150만 원 기준으로 거기에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좀 현실화시켜서 지원을 해달라 이런 건의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화장장의 경우 완주군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만큼 완주군이 신축 예산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로 들어서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터미널로 오기 전 간이터미널에 들러 한 차례 승객들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 간이터미널에서 옮겨 탈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주로 들어서는 관문, 호남 제일문 근처에 설치된 간이터미널인데 버스가 서야 할 자리를 택시 그리고 일반 승용차가 차지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과 버스들이 좁은 공간에서 뒤엉키고 승용차건 택시건 엄청 많아가지고 우리가 도로에 못 붙이고 2차선에서 거기에서 내려준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험하죠. 버스 기사들과의 승강이와 이어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영업이 힘들어지자 택시 기사들도 골멘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우리도 여기 서갖고 손님들을 태워야 되고 자기네들도 버스를 못 타니까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힘들어 사람들끼리 서로 먹고 살려면 방법이 없지. 가장 큰 불편은 이용객들이 겪고 있는데 옮겨 탈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서입니다. 이 간이 터미널에는 시내버스가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선은 단 2개뿐이고 배차 간격 또한 50분에 한 대꼴입니다. 자가용들이 줄지어 불법으로 차를 대놓은 이유입니다.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렸는데 차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기다렸다가 태우는 거예요. 택시 불러도 잘 안 와요. 버스는 아예 여기 탈 수 있는 데가 쳐 나가야 있어가지고. 매일 천여 명의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당장 시내버스 노선 증편 계획은 없고 택시 승차대 설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설치를 할 만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시청 사업을 해놓긴 했어요.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고 해서. 전주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등 대형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간이터미널 이용객이 늘게 되면 갈아탈 교통편이 없어 겪는 불편과 불만도 더 커질 것으로 보여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2학기가 시작된 대학가에서는 취업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수 인재를 선점하려는 취업 설명회가 매일 열리고 있고 대학들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기업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 면접 시간. 회사에 지원한 동기와 자신의 강점, 직무와 관련된 날카로운 질문이 오갑니다. 너무 이제 스킬화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요즘 좀 많다 보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진실성 있게 풀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초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면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이겨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 외에도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모의 면접이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가에는 곳곳에 채용 설명회 현수막이 걸리는 등 본격적인 채용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대기업 채용 설명회장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준비 요령을 알아보려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역에 있는 우수 인재들 발굴을 해서 저희 동원그룹의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 거점 대학 중심으로 어제부터 캠퍼스 리크루팅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기업들이 화답하면서 작년보다 공채 인원이 늘었습니다. 또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곳이 많아 지원 업무와 연관된 장점과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결국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학생이 그 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일이고요. 졸업학기가 시작된 대학가에는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소리 없는 취업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복지 분야 예산을 늘리는 대신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를 줄이기로 해 전라북도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시군에 전달한 향후 5년의 국가 예산 배분 계획안에 따르면 보건복지 고용 예산은 9.8% 증가하지만 사회 간접 자본은 7.5% 감소하고 농림수산 분야도 0.5%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 맞춰 분야별로 신규 사업을 발굴한 뒤 정부를 설득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건당 300원, 영문은 600원씩 부과됐던 국립대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내년 3월부터 모두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국립대가 발급하는 각종 민원 증명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립학교 증명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국립대학이 발급하고 있는 민원 증명은 재학 증명과 성적 증명, 졸업 증명 등 17건으로 지난해 국립대에서 189만 건이 발급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북에서 성범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2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교육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전북이 29명으로
전국에서 경기와 서울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장우 의원은 정부가 성범죄 교원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적잖은 이들이 교단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온도 상승으로 양식장에 고수온 피해가 늘고 있지만 2013년 이후 전북에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현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의원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전국적으로 40%에 이르지만 전북은 5년째 가입률이 0%라며 이는 이상수온 특약 보험료가 비싸 어민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위성군 의원은 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보험료 인하와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하수처리장의 환경체험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수처리장의 홍보 전시관을 개선하고 생태습지와 실개천, 관찰로 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주 하수처리장 체험객은 1,600명으로 연말까지 2,400명이 추가로 찾을 예정입니다. 미륵사지를 비롯해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 역사유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 방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백제 세계유산센터는 익산과 충남 공주, 부여 등 8개 유적지에 CCTV 70대를 설치하고 이를 종합 상황실에 통합 관리하는 방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통합 방범 시스템 구축으로 재해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